네,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해서 첫 번째 수행 내용인 출금 전표 하나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깜빡하고 수행 2번을 안 했어요. 수행 2번을 안 하고 다음 문제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수행 2번이 뭐냐? 지금 승용차에다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시간에 계정가움 및 적요 등록에서 이 관리 항목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 2번에서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라 이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8월 2일 날 어제 입력하신 분들은 8월 2일 날 전표를 꺼내 보세요. 8월 2일 날 전표를 조회하면 꺼내지는 겁니다. 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8월 8 엔터 2 엔터 이렇게 하면 조회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뭐 누르는지를 말로 하면서 동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귀로 들으면서 동작을 가장 빠른 동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여기 차량 유지비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입력된 그 줄을 뭐 클릭하셔서 여기에 커서가 있던 상관은 없어요. 클릭하시고 여러분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기능키 F1, 2, 3, 4 이거 있죠? F3을 딱 누릅니다. F3 이게 관리 항목 키예요. F3을 딱 누르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보조창이 하나 딱 나와요. 승용차 코드는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한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어제 우리가 25에 57466 차 그랜저 등록해 놨었죠. 그게 나옵니다. 그 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문제에서 그랬죠. 그래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분은 유류비니까 그대로 두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네, 안 뜨는 분은 어제 수업을 빠졌기 때문에 안 뜨겠죠. 네, 관리 항목을 등록 안 했으니까 네, 우리는 관리 항목을 등록했으니까 뜬다. 네, 자, 안 뜨는 분은 네, 나중에 관리 항목 등록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관리 항목 등록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우선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해야 되니까 281페이지의 수행 내용과 283페이지의 수행 내용을 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쉬는 시간에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F3을 눌러도 안 뜨는 것은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관리 항목으로 여기에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뭐냐? 어제 우리가 여기 계정과학 및 적유 등록에 가가지고 네, 여기 그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800번대 차량 유지비였죠? 예. 차량 유지비에 요 관리 항목 이거 등록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예, 보험료하고 821번 보험료하고 822번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요 관리 항목 등록했었죠?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전표 입력했을 때 F3 누르면 여기 밑에 관리 항목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 항목을 해주면 적요란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차량 유지비 SK 성동 주유소의 이 차량 유지비는 유류대이고 어느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293페이지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표 작성 문제죠. 실습 문제 두 번째는 입금표라는 걸 보는데 여러분 입금표 보셨나요? 직장에서? 네, 입금표는 뭐냐면요. 돈을 받았다. 이 현금을
제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함하고 재무전자, 우리 회사가 재무전자예요. 예, 재무전자가 한림사에다가 입금표 해준 거예요. 돈 받았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주는 증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은 어떤 설명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했다. 네, 전표 입력을 해보시오. 자, 그러면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입금전표네요. 그래서 여기 입금전표 작성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왜 받았냐? 외상대금으로. 외상매출금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증빙의 날짜를 보십시오. 며칠 날짜냐 보니까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뒤에 날짜를 5일로 고치세요. 여기 2일 클릭하시고 5하고 엔터 칩니다. 네, 5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전표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1번은 출금, 2번이 입금이죠. 네, 그래서 여기 9분에다가 2하고 엔터 치면 돼요. 2만 치면 되네요. 2 하면 입금. 자, 입금이면 어떻게 된다? 차변에 현금이 되는 게 입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은 여기 대변의 계정 과목을 쓸 텐데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외상하고 엔터 치면은 외상이 들어있는 계정 과목이 3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엔터 하면 입력됩니다. 108번 엔터. 자, 외상매출금은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어느 거래처 거의 외상매출금인지 거래처 원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가 어디예요? 한림사죠.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한글로 한림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한림사 딱 입력됩니다. 코드가 1001번이었네요. 네, 엔터 치면 코드 1001번 입력되죠? 네. 네? 한림사. 응? 늦었네요. 내려가고, 예, 거기 아니 지금 거기 코드란에다 외상 입력하는. 지금 거기다 입력하는 거죠. 아니 외상하고 엔터. 예, 그럼 외상 매출금의 커서가 있죠? 엔터 치는 거죠. 예. 자, 거래처 반드시 한림사, 한림하고 입력하는. 예, 거기다 지금 아니 코드란 여기 코드란에 입력하는. 한림하고 엔터. 예, 그러면 이제 입력된 거예요. 예. 자, 얘 눌러서 실행하시고. 자, 그러면 적요는 뭐냐? 예. 자, 외상대금 현금으로 받은 거죠? 여기 4번 적요 딱 맞네요. 자, 적요 번호 4 입력합니다. 4. 그러면 엔터 치면은 외상대금 현금 회수. 그리고 커서가 어디에 왔어요? 대변에 왔습니다. 대변에다 얼마 입력하면 될까요? 예, 입력하세요. 330만 원은 어떻게 입력해요? 3300 여기 있는 플러스. 그럼 330만 원. 땡땡땡은 플러스 입력하면 돼요. 플러스. 그래서 330만 원은 3300 플러스 하면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입금전표를 보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분계 밑에 이렇게 됐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이렇게 여러분이 분계를 척척 입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293페이지 피세요. 293페이지 요거 전표 입력할 겁니다. 입금 전표니까요. 자, 날짜는 여기 이 날짜예요. 8월 5일 입력하세요. 날짜 8월 5일 여기 8하고 엔터 치시고 5하고 엔터. 네. 자, 입금이니까 밑에 보면 입금은 2번이네요. 2. 네. 자, 계정과 입금은 차변이 입금이고 이제 계정 과목은
이게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외상 입력해 볼까요? 외상하고 엔터 쳤고요. 네, 엔터 또 한번 칩니다. 됐습니다. 거래처는 한림사. 한림사 여기 한림하고 엔터 쳐볼까요? 네, 그리고 적요는 여기 4번 적요. 네, 엔터. 금액은 여기 330만 원. 네, 그래서 입금전표, 예, 입금표를 보고 하나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자, 그 다음 문제는 3번 대체전표 한번 입력해보자. 자, 대체전표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입금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입금증이네요. 무슨 내용이냐?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이런 내역서를 받았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예. 자,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미수수익은 뭐예요? 미수수익. 자산이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준 입금증을 보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자, 정기예금 2천만 원인데 만기가 2020년 8월 달에 만기예요. 예, 202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정기예금이니까 뭐 8개월, 8월 20일까지 저금할 리는 없죠. 1년짜리 정도는 들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 만약에 8월 21일 날 이 2천만 원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있죠. 예금 이자. 이것을 전기 결산할 때 2019년 결산할 때 반영을 한 거예요. 돈은 언제 받아요? 이렇게 만기 때 받는 거지만 기간 경과에 대한 것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그때 미수 수익으로 자산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는 조회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미수 수익을 뺀 나머지만 여기 있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 80만 원. 80만 원 중에서 작년에 수익으로 잡았던 이자 수익은 뺀 나머지만 2020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80만 원 이자를 2020년 8월 20일 날 받았지만 전기 결산할 때 미수 수익이 있었다 하는 건 전기 결산 때 2019년 이자로 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했다? 수익으로 미리 잡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녹화되고 있죠? 네. 자,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찾아라 해서 꼭 전기분 재무제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단기분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거기에 전기께 함께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은 지금 8월달 시점이잖아요. 8월 이게 며칠인가요? 20일 시점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다 나오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8월 20일 현재로 볼까요? 8 엔터 20 하고 입력하면은 8월 20일 현재에 자산, 부채, 자본이 다  미수 수익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딱 나와 있죠.
미수수익이 현재 얼마 잡혀 있냐면 26만 6,600원 잡혀 있어요. 이것을 뺀 것만,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8월 20일 날 돈 받았잖아요. 그럼 미수수익은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는 건 대변에 적어야 되죠. 그래서 미수수익을 오늘은 대변에 적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자, 지금 제가 이것저것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분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거래가 지금 293쪽에 3번 문제 분계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에 거기 보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찾는 거잖아요. 어디로 찾았을까요? 송금계좌가 보니까 거기 송금계좌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이 됐어요. 얼마 송금을 했냐면요. 요거 2,067만 6,800원. 자, 원금 2천만 원에다가 이자 80만 원이면 280인데 이걸 뗀 거예요. 두 가지.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그걸 차감하고 요것만 은행으로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이 뭐예요? 보통예금 이 금액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또 계속하면은 차변은 보통예금 은행이 한국은행 거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20,676,800원 이렇게 되겠고요. 대변을 적어보면 대변에 뭐가 만기가 됐어요? 정기예금 한국은행께 만기가 됩니다. 얼마냐면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가 만기됐다는 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 계좌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적어야죠.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작년에 결산할 때 미수 수익으로 잡았던 거 있었죠? 요 아까 우리 여기서 확인했단 말이죠. 미수 수익 26만 6,600원. 오늘은 돈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대변의 미수 수익 적습니다. 네, 그래서 대변의 미수 수익 26만 6,600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80만 원에서 나머지는 단기에 뭐예요? 2020년도에 단기의 이자 수익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80만 원에서 26만 6,600원을 빼봅시다. 26만 6,600원. 얼마 나와요? 53만 3,400원 나오는데요. 이게 맞죠? 이렇게 하면 두 개 합치면 80만 원 되잖아요. 네. 자, 이자 80만 원을 나왔는데 이자 80만 원 중에서 26만 6,600원은 작년도 결산할 때 작년도 수익으로 발생을 시켰고 나머지 53만 3,400원만 2020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세금 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낸 것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차변이에요. 선납세금. 선납세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금해가지고 이자를 받는데 법인이 이자를 받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법인 소득에 대해서 미리 떼버린 거예요. 나중에 법인세 결산
네, 나중에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해서 그것을 자산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아직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법인세를 미리 내면 선납세금 하는데 선납세금이 얼마냐면은 거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선납세금 처리하면 돼요. 자, 법인세 11만 2천 원에 지방소득세 11,200원, 12만 3,200원이죠. 12만 3,200원. 이만큼이 선납세금인 거예요. 자, 이제 대차가 다 맞는지 한번 합계 구해볼까요? 차변합계 280, 대변합계 280 딱 맞아요. 네. 자, 정기예금 만기됐을 때 이렇게 분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전표에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게 손으로 써보는 것은 한번 우리가 분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냥 전표에다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툭툭툭툭 집어넣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8월 20일입니다. 자, 여기다가 일반 전표에 8월 20일 날짜 입력하세요. 8월 20일, 20 날짜만 입력하면 되죠. 자, 아까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자, 차변에 보통예금 한글로 보통하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보통예금 코드 103번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3번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거래처가 어디예요? 한국은행, 한국 엔터. 한국은행 보통 계좌 98,000번 보이죠? 아래로 내려와서 엔터. 한국은행 보통. 자, 적용에는 뭐가 적당하느냐? 없죠. 그러니까 적용은 여기다 엔터로 한 칸 더 넘어가 가지고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정기예금 만기 입금. 정기예금 만기 입금. 자, 엔터 치면 차변으로 커서가 오죠. 자,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 분개해 놓았던 거 기억나시죠? 20676,800원. 20676,800원. 차변 하나 더 있었죠? 네.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하고 엔터. 그러면 136번 선납세금 바로 입력되죠? 선납세금은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거래처를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옆으로 지나갈 때는 화살표, 우리 방향키로 지나가면 됩니다. 자, 적용, 선납세금 적용 여기 할 만한 거 있나요? 예, 1번 있네요. 이자소득 원천징수. 그래서 적용 번호는 1번, 1번 하고 엔터. 네. 금액은 12만 3,200원. 엔터. 그러면 세 번째 줄로 넘어왔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 입력해 볼까요? 대변은 보세요. 밑에 4번이 대변이죠? 4. 대변. 정기예금이죠? 네, 정기예금 코드 모르겠어요. 한글로 정기 엔터. 정기예금이 104번이랍니다. 엔터. 거래처 한국은행. 한국 엔터. 자, 한국은행이 보통예금은 두 번째지만 정기예금은 그 밑에예요. 세 번째 98003 거기서 엔터. 한국은행. 자, 적용은 뭐예요? 정기예금 만기된 거잖아요. 만기됐으니까 엔터 쳐가지고 옆에다 입력하죠. 그냥 직접 정기예금 만기. 대변 금액은 2천만 원이죠. 20 플러스 엔터 하면 끝나죠. 20 플러스 엔터 하면 2천만 원 입력되죠. 자, 지금 여기 80만 원 딱 차이 나 있잖아요. 그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대변에. 자 4번 대변. 4번 하면 구분이 대변이죠. 네, 아까 우리가 미수 수익이 있었죠? 미수 엔터. 자, 미수 수익이 116번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 올라갈 때는요 방향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우스 잡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미수 수익에다 놓고 엔터. 자, 미수 수익은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넣는 게 아니에요. 방향키로 가셔서 자 적요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없는 거예요. 미수가 이거는 미수 수익을 이자 수익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거 4번이 되겠다. 미수 수익 재수정. 우리가 미수 수익을 수정 분기할 때 작년도 결산 때 수정 분기하잖아요. 이제 이때 만기가 됐으니까 재수정. 4번 써봅시다. 4번.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입력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확인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미수 수익이 266 600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66 600원. 이제 533 400원이 차이가 나죠. 아직 이 빨간 글씨는 현재 차액. 현재 차액. 여기 차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533 400원이 당기의 이자 수익이에요. 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4번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로 검색해 볼까요? 엔터. 그러면 세 번째 901번 이자 수익으로 내려와서 엔터. 이자 수익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엔터로 가서 적요는 뭐냐? 정기예금 이자가 만기가 된 거죠. 네, 뭐 적당한 적요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적요에다 만들어 써요. 정기, 예금, 만기, 이자 533 400 그리고 엔터 치면 분계 끝. 네, 이렇게 요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적요를 무조건 써줘야 돼요? 시험에서는 적요는 채점은 안 하는데 우리가 적요는 실무에서는 이 적요가 굉장히 그 나중에 전표 조회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시험이나 예, 시험에서는 채점은 안 합니다. 적요는. 근데 반드시 또 채점하는 적요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일반적인 적요는 채점 안 하고 시험에서 채점하는 적요는 제가 진행하면서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건 말씀드릴게요. 다 됐나요? 어디에서요? 8월 20일? 네. 8월 20일 엔터 쳐서 찾아가 밑으로 내려와야죠. 네. 자, 차변이니까 3번. 3 입력하면 차변이 입력돼요. 3 그냥 3을 숫자를 내야지. 네. 103번. 네. 그냥 103번 입력해 보세요. 네, 보통. 자, 한국은행. 엔터. 네. 그리고 그때 바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네, 보통. 네, 확인. 네. 그냥 적요 생략해 보세요. 엔터 쳐서 네, 적요 생략하고 차변에 금액 숫자만 20676 800. 네, 적요 생략하고 20676 800. 숫자 틀린 것 같은데 20676 800. 네, 엔터. 자, 또 차변 3번. 차변은 3번입니다. 그냥 3 입력하면 돼요. 네. 아니 엔터 안 칩니다. 3만 입력. 자, 일로 다시 바꿔 해가지고 네, 선답세는 136 입력했어요. 저 코드 보이니까 136 입력했어요. 자, 그냥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조교회는 조교 생략하고 할까요? 그냥 금액만 내세요. 1, 2, 3, 200원. 1, 2, 3, 200원. 여기 금액만 차변에 1, 2, 3, 200원이네. 1, 2, 3, 200원. 네, 엔터 주시고. 자, 화면을 최대로 키워놓고 써보세요. 또 이제 대변 4번. 대변은 4. 네, 정기예금 104번이네요. 104번. 아니. 여기가 104번. 104. 네, 거래처. 네, 한국은행. 한국. 이건 거래처를 공개하죠. 한국. 네, 정기예금. 거기 확인. 자, 조교 생략하고 엔터로 가서 엔터로 계속 가보세요. 거기다 2천만 원. 20 플러스 2번. 아니, 20 하나만 치고 이걸 2번. 엔터. 네, 또 대변은 4번. 네. 아니요, 엔터 치지 말고 여기 계정가격을 안 누르고 넘어왔어요. 미수 수익인데, 예. 4번하고 엔터를 안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예. 거기서 미수 수익 116번이네, 116번. 네, 116번. 거기다가 클릭해서 116. 네. 자, 생략하고, 예, 다 생략하고, 그냥 방향키로 쭉쭉 가세요. 생략. 저 숫자 266 600원 입력하세요. 266 600원. 엔터. 또 대변 4. 예, 이자 수익이 901번이네. 901. 예, 쭉쭉쭉 지나가세요. 다 생략하고 거기다가 533 400원. 엔터. 네. 끝나. 여러분 하다가 막히면요. 그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참 지나가 버리면 네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참 지나가면 예, 쌓이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막혔을 때 그때 바로 얘기해서 그때 따라와야 돼. 그때 제가 조금 기다려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전표 아주 복잡한 거 한번 해봤는데요. TAT 2급에서는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TAT 2급은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앞에 2개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앞에 2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TAT 2급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정도 되는 게 주로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정기예금 만기됐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뭐가 보여지냐면요. 보통예금의 한국은행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8월 31일 걸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법인세를 중간 예납했대요. 우리가 해마다 8월 달에는 법인세 중간 예납일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그래서 9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서 납부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자료 설명 볼까요?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에 정기예금이 만기돼 가지고 이자 80만 원이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뗐죠. 그것도 자산 처리한 거예요. 아까 그게 선납세금이었습니다. 법인세 중간 인합하는 것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선납세금이다.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자산 계정으로 하라 하면 이것이 바로 선납세금이다.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차변이죠. 예. 선납세금 납부했으니까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은 뭐예요? 네, 보통예금이죠. 은행에서 빠져나갔어요. 자, 입력합시다. 전표 날짜를 8월 31일로 입력해 보세요. 여기 날짜 탁 찍고 나서 여기다 30일 엔터하면 간단합니다. 30일. 그러면
여기 월은 그대로 있고 날짜만 31일로 바꿨고 커서는 구분해 옵니다. 차변부터 해볼까요? 3번이 차변이에요. 3만 치고 엔터 안 쳐야 됩니다. 그러면 코드에 딱 머물러 있죠. 자, 차변에 오는 건 뭐라고요?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 코드를 모르겠어요. 한글로 선납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136번 하고 딱 입력됩니다. 선납세금은 거래처를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방향키로 가셔서 적요란에 코드가 있죠. 자, 밑에서 적요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래서 코드는 뭐 고를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한 칸 방향키 더 가가지고 여기다가 법인세 중간 애납 이렇게 법인세 중간 애납했다. 그리고 엔터 쳐서 차변에다가 그대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980만 원 입력합니다. 98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줄이 바뀌어서 차변 여기 두 번째 줄로 왔죠. 자, 차변 했으니까 이번엔 대변 넣어볼까요? 대변. 보통예금이 대변이죠. 그래서 자, 보통예금 코드 한번 외워보세요. 103이에요. 103. 예, 보통예금 103. 코드가 103. 예, 103이에요. 현금이 100일, 당좌예금 102. 예, 100일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외워지면 이게 검색 안 하고 코드를 바로 입력해 버립니다. 자,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어느 거래처인지 꼭 넣어야 돼요. 이거는 생략하면 채점, 이거 시험 볼 때 이거는 감점 아니면 틀려요. 자, 한국은행이죠? 네, 여기다가 한국 엔터. 한국은행 코드 기니까 못 외워요. 자, 98,000번에서 엔터. 적요는 그 엔터를 치고 가면요 위에 있는 적요가 복사됩니다. 코드에서 한국은 네. 여기 코드란에서 한국하고 엔터에서 검색하면 한국은행 보통 검색돼요. 네, 그거죠? 네. 엔터. 그리고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것이 복사돼요. 엔터로 지나가면 네, 한 번 더 지나가요. 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지나갈 때 방향키로 지나가면 위에 내용이 복사 안 돼요. 근데 엔터로 지나가면 코드는 복사 안 되지만 텍스트, 문자는 복사가 된다는 거. 자, 대변 금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98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전표 입력 끝났죠. 잘. 현금이라고 가지고 큰일 안 네? 대변의 현금? 보통예금. 자, 왜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잖아요.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고. 근데 대금 쪽으로 안 가는데. 대변 쪽으로 보통예금을 대변에다가 입력 안 했어요? 여기를 왜 출금이요? 여기가 4번 대변. 그래야 대변에 커드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출금이라고 합니다. 지원은 게 맞죠. 왜냐하면 선납세금하고 한국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잘 되나요? 네. 처음 하시는 분은 모든 게 새로워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자, 우리 TAT 2급 지금 네 번째 전표 작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해볼까요? 또 대체 전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2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했다. 자, 보통예금에서 1,800만 원을 빼가지고 하나금융의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입금시켰다. 이 말입니다. 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공부하면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확정급여형의 불이백은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은 회사가 그 납입한 액을, 납입액, 불이백 같은 말이죠. 이 납입액을 뭘로 처리해요? 자산 처리한다. 무슨 자산? 개정 과목의 이름은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 넓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금융에 입금된 것은 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연금계좌 개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하나은행. 그리고 보통예금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 한국은행. 자, 정리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납입을 하잖아요? 자산 처리하셔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게.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찾아가지고 퇴직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하면 하나금융에서 퇴직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하나금융에서 불입한 게 적어? 그러면 회사에서 보통예금에서 빼서 또 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12월 15일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니다. 12월, 이제 월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하고 12, 그리고 뒤에다가 15일. 네. 12, 15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자산 처리는 차변이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니까 3번. 자, 9분에서 3번은 자산입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퇴직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퇴직하고 엔터 쳐보세요. 퇴직으로 퇴직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198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네, 엔터. 198번 고르시고. 거래처는 신한은행. 무슨? 하나은행. 예, 하나의 계정, 두 번째죠. 98004. 하나금융 퇴직연금. 코드 이건 꼭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래처를 구분해야만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래처 꼭 코드로 넣어야 되고요. 적요는 밑에 적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 책에 있는 대로. 이것이 무슨 돈이었냐면, 퇴직연금, 가입하고서, 퇴직연금 부담금. 네.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 퇴직연금 부담금 이렇게. 그리고 차변 금액을 입력합니다. 1,800만 원. 18 플러스 2번. 엔터 치시고 줄 바꿔주면 이제 대변.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이제 103번 보통예금 외웠죠? 자, 거래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보통. 그리고 적요도 퇴직연금 부담금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 금액 18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서 코드 음. 뒤집게 여기 대변? 여기 말이죠? 여기? 여기까지 나왔고요. 코드 찾을 때 무슨 코드요? 그 보통적인 보통요금? 네. 한글로 보통 입력하면 검색이 돼요. 예. 근데 제가 그냥 103번 아느니까 그냥 103번 입력한 거예요. 한글로 보통하고 엔터 치면 딱 찾아져요. 여기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검색할 때는요.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검색할 때는 검색어 두 글자, 두 자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하나금융이다. 그러면 하나를 검색하든지 금융을 검색하든지 하면 나와요. 두 자만 하여튼.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 거래처도 마찬가지, 코드를 검색할 때 두 자만 입력하셔라. 첫 자든 가운데 자든 끝 자든 두 자만. 그러면 검색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대체전표 어디 걸 했나요? 네, 5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표 입력하면 끝났어. 네. 자, 근데 6번은 뭐 밑에 증빙이 많아가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해버리고 쉴까요? 쉬었다 하죠, 쉬었다. 네.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